안녕하세요. 보상멘토 김근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배상책임 사고로 다치신 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피해자분은 수영장 탈의실에서 바닥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셨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내원하셨는데요. 검사를 받아보니까 요추 2번이 골절되셨고 대퇴골과 경골이 골절되셨습니다. 다행히도 이 부상병은 금간 정도셨는데 요추 2번의 경우엔 생각보다 골절이 크셨습니다. MRI 영상입니다. 이 척추체가 요추 2번인데요. 급성골절로 보이는 음영이 좀 드러나고요. 사고 초기부터 좀 압박이 좀 된 모습입니다. 오른쪽 사진은요 4개월 뒤에 엑스레이 촬영 사진입니다. 이 사고 초기보다 압박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요추 1번과 요추 2번 사이를 보시면 좀 비정상적으로 좀 변형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좀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인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업무를 맡기시기 전에 좀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해 두신 상태셨어요. 그래서 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냐고 여쭤보니까 대학병원에서 후유장애 평가를 뚜렷한 장애로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검토했더니 약간의 장애 15%만 지급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담당자가 업무 방향은 못 잡고 보험사 의료자문 내용만 탓하다가 결국 연락도 잘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상멘토로 연락을 주셨고 저희가 업무를 위임받게 됐습니다. 수영장 영업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요, 접수가 되신 지 1년이 넘게 보상을 못 받고 계셨어요. 이것도 들어보니까 이전 담당자가 보상받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고 손을 놓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인보험 보상보다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놀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바로 배상책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전에 후유장애 평가를 받긴 하셨었는데요. 개인보험에 대한 평가만 받으셨기 때문에 배상책임 사고에서 쓰이는 방식인 맥브라이드 후유장애 평가를 한 번 더 받으셨습니다. 보시면요, 노동능력 상실률 29%, 장애 기간은 0구로 평가받으셨습니다. 전체 손해액 평가에서 보험사에 의견 제출했는데요. 잘 받아들였을까요? 보시겠습니다. 분쟁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력 상실률은요 29%였는데 이걸 감산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질병 기여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피해자분은 골밀도가 좋지 않으세요. 검사 결과를 보시면 요추 1번 마이너스 3.0이시고요 골밀도가, 요추 2번은 마이너스 2.3입니다. 이 T스코어 골밀도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 골다공증으로 보거든요. 이 피해자분은 거의 골다공증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이 장애기간에 대한 쟁점도 있었습니다. 영구장애 평가받으셨는데 보험사 한시 2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장애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위자료 산정액 차이도 있었고요. 피해자 과실 이견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입원 기간에 대해서 간병인이 필요하냐 마냐, 이것도 좀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험사 주장대로 보상을 받게 되면요 사실상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응을 했고요. 쟁점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여러 번의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쟁점이 가장 주요했는데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질 않아서 피해자분은 결국 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좀 받게 되셨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잔문 해신서입니다. 골다공증성 골절로 사고 관여도 70%로 판단하셨습니다. 노동력 상실률은요 감산 없이 29% 받으셨고요. 장애 기간은 한시 2년이 아닌 영구장애로 평가받으셨습니다. 결국 보험사에서 주장한 보상보다 2배 정도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통상 법원에서 척추압박골절 50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1000만원 인정받으셨습니다. 척추압박골절 배상책임 사고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할까요, 여러분? 피해자분께서 저희를 만나시기 전에 가족분 중에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의심하지 않고 업무를 맡기셨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개인보험 15%로 지급받고 끝내버리셨으면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은 모르고 지나가거나 거의 보상을 못 받으셨겠죠. 이 배상책임 사고는요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가 포함되는 경우 어떻게 보험사에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죠. 이 쟁점 하나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허술하게 대응하면요 보험사의 주장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려면요 후유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유사 사례의 경험이 좀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는지 맡겼다가 잘 안 돼서 저희 보상멘토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위 사람한테 맡기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 전문가가 내 사고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지 그 사례에 대한 경험이 많은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 꼭 인지하셔서요. 배상책임사고 보상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